경기도 수원에 사는 65세 박금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새벽 5시 금희는 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가늘었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지만 금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악화된 지 벌써 3년째, 금희는 10년 동안 혼자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큰오빠 영수는 서울에서 사업한다며 1년에 2~3번만 얼굴을 비췄고 둘째 오빠 영철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아버지가 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금희야. 10년 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금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금희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큰오빠 영수가 금희를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올케 미성과 둘째 오빠도 함께 있었습니다. 영수는 검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금희야,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야. 금희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을 장남 박영수에게 상속한다. 금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금희는 유언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쓴 편지와 비교했습니다. 필체가 달랐습니다. 이상해. 2개월 전 아버지는 손도 못 쓰셨는데 금희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유언장 다시 보고 싶어? 왜? 이미 봤잖아. 진짜 아버지가 쓴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야, 너 돈 욕심나서 그래? 가족끼리 뭘 2번이나 확인한다는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금희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밝히겠어. 금희는 요양보호사 조양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 금희는 카페에서 조양이를 만났습니다. 향희 씨, 2개월 전 뭔가 본 거 있어? 향희는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그날 큰아드님 부부가 오셨어요. 올케 언니가 서류를 들고 와서 어르신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금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어르신은 이게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냥 서류니까 사인만 해달라고 했어요. 저 그때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녹음했어요. 향이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올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금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이게 증거잖아. 다음 날 금희는 서울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민재 변호사가 유언장과 녹음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가능해요. 그때 큰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박금희. 너 변호사 찾아다닌다며? 오빠, 나도 아버지 딸이야. 괜한 짓 하면 아버지 명예만 실추돼. 그냥 넘어가. 오빠, 왜 이래? 너 법정까지 가고 싶어? 우리도 각오하고 싸울 거야. 내가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돌린 거 맞고소할 수도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금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우리 함께 싸웁시다. 소송 준비 중 금희는 집 정리를 하다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를 발견했습니다. 오빠들이 고물이라며 무시했던 시계였습니다. 금희는 시계 뒷면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작게 접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금희야, 내 마지막까지 돌봐줘서 고맙다. 너만 믿는다. 마이너스 아버지. 금희는 쪽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었구나. 한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주치의 소견서 받았어요. 2개월 전 아버님은 글씨 쓸 수 없는 상태였대요. 변호사님, 저도 뭔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제게 남긴 쪽지요. 금희는 쪽지를 사진 찍어 전송했습니다. 3주 후 법원 조정 기일. 금희는 복도에서 오빠들과 마주쳤습니다. 금희야, 아직 늦지 않았어. 소송 취하해. 금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째 오빠 영철이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그동안 혼자 돌본 거구나. 꿍꿍이가 있으니 그랬겠지. 독하다 독해. 내가 뭘 했는데?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돌린 거. 그건 아버지 간병비야. 조정은 3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며 조카가 다가왔습니다. 고모, 우리 아빠 진짜 고소할 거예요? 금이는 법원 화장실로 달려가 오열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금혜 씨, 지금 포기하면 아버님 진심이 영영 묻혀요. 금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본격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금이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치매 환자를 이용한 명백한 유언장 위조입니다. 한 변호사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주치의 소견서, 필적 감정 결과, 그리고 조양이의 증언과 녹음 파일. 조양이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3년간 고인을 돌봤습니다. 2개월 전 그날 큰 며느리분이 서류를 들고 오셔서 어르신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어요. 어르신은 이게 뭐냐고 물으셨는데 그냥 서류니까 사인만 해달라고 했어요. 한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 옳게 미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님,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옳게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상속인이 원고에게 남긴 친필 쪽지입니다. 금이야, 너만 믿는다. 이것이 아버님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판사가 쪽지를 받아들고 유언장과 비교했습니다. 필적이 완전히 다르군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금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2주 후 판결 선고일. 금이는 아침 일찍 아버지 산소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판결 나와요. 저 최선을 다했어요. 오전 10시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피고들은 치매 환자인 피상속인을 이용하여 유언장을 위조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법정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지급하라. 또한 원고가 10년간 피상속인을 전담 간병한 점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인정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금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금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금혜 씨. 변호사님, 감사해요. 그날 오후 금이는 다시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목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겼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금이는 동네 복지관에 들어갔습니다. 봉사활동 하고 싶은데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금이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가 준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였습니다. 금이는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의 상속 문제나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금의 씨처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신 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아무의 사랑 아픈 배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